옥수는 영수와 랜덤 데이트를 하면서 저 휴대할 사람 정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영호가 광수에게 말한 순간 광수는 이제 영수랑 잘 되나 보다 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헷갈린 얼굴을 하고 옥순을 찾아가게 됩니다. 원래는 휴대를 정했다는 말이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정해졌구나 하면서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옥순 주변에 있는 남자들 더 들뜨게 하고 더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상하죠?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을 애매하게 하면요, 말을 흐리면 그거는 상처를 피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을 흔드는 기술일까요? 자, 오늘은 나는 솔로 29기 7화 후반부를 저와 함께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서 옥순의 애매한 말이 왜 남자들 기대를 키우고 왜 광수가 무너지는지 그 흐름을 딱 한 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연애는 둘만이 문제가 아니라 소문이 돌고 선택이 공유되는 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마음만큼이나 말 한마디의 책임이 커질 겁니다. 어쩌면 옥순이 놓친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참, 영상에서 제가 말하는 휴대는 방송상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트의 의미도 있지만요, 오늘 밤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공식적으로 찍히는 선택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랑 하느냐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1순위 신호처럼 읽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나는 솔로 29기 7화 후반부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미세하게 정신분석 매니아만이 볼 수 있는, 여러분도 함께 볼 수가 있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진실을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순이랑 영호랑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약간 느낌이 그래요. 옥순이 데리고 말을 안 해. 근데 알고 있을 거예요. 영호가 자기를 어떻게 한때 바라봤고, 또 영숙이랑 현숙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등등을 이미 이 여자 네트워크, 여서클을 통해서 알 건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내색을 안 하고 뭔가 미묘하게 누나 동생 하는 사이도 아니고 오히려 거리를 벌려요.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이 영수랑 영숙과의 관계랑 또 다릅니다. 요게 좀 차이예요. 그러니까 뭔가 미묘하게 아예 서로 뭔가 되게 껄끄럽다 라는 느낌을 저는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는 영어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제 더 이상 한때 옥수는 부르짖었던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이제 나한테는 온리 원 영숙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때 순간적으로 옥순이 영호 앞에서 하는 장면들을 보면은 지금처럼 이제 창밖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목에 손을 대고 있는 장면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죠. 저번 전반부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목에 손을 잡는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뭐 목대를 쥐어뜯는다거나 목에 손을 댄다거나 할 때 이미 상당히 이제 높은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은 영호가 이제 휴대를 딱 얘기했을 때 옥순이 오늘 휴대 누구랑 할 건가요? 라고 이제 내일 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인데, 제가 이 장면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앞에 소개해드렸던 일련의 이 동작들은요, 1초 만에 일어납니다. 진짜 방송상에서 보면 1초 안에 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자, 그거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옥수는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 지금도 휴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개를 숙이잖아요. 간접적으로 이제 대답을 회피하거나 망설이는 거죠. 만약에 요 앞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영자였거나 아니면 자신과 관련이 없는 뭐 영숙이거나, 즉 이해관계가 전혀 얽혀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좀 다르게 나왔겠죠. 오, 맞아. 오, 영숙 넌 누구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후에 옥순이 이제 난 다 얘기했다, 난 다 말했다, 그 뒷말을 흐려요. 알걸? 알지 않을까? 그 말을 딱 듣고 우리 영호 선생이 자기도 모르게 낼름이가 나오거든요. 자, 이건 어떤 의미냐? 영호라면 대충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남자들이 아리까리 한다는 걸요. 물론 영수지, 들어봤을 땐 영수지만 지금 상철도 그렇고 광수도 그렇고 완전히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옥순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배치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닌데 지금 남자들 꼬라지 보니까 다들 옥순이를 어떻게든 놓지 못해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옥순이는 지금 이러고 있네. 안다고? 나 얘기했다 하고 휴대 누구 할지 정했다. 그럼 휴대를 누구 할지 정했다는 거는 이미 내가 누군가랑 가장 잘 되고 싶은지를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나는 솔로 27기 정수님이 왜 그렇게 욕을 먹었겠어요? 휴대는 영철이나 광수랑 해놓고는 실제로 최선택은 영수랑 했잖아. 그러니까 욕을 오지게 먹는 거. 왜 그러냐면 단순히 이 남녀관계는, 특히 나는 솔로와 같이 이 장판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나온 순간 남녀관계는 제일 중요한 건 감정이긴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내가 휴대를 누군가를 선택했다는 거는요, 난 이제 그 사람과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간에 최 선택은 나는 이제 그 사람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옥수는 정했다고 하지만 본인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를 애매모호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남자들도 기대를 하고 있겠죠. 휴대를 내가 할지도 모른다. 옥순이 나 선택할지 모른다 하면서 막 기대를 하고 있는데 띠리링 영수입니다 하면 김이 쫙 빠지면서 뭐? 영수? 영수가 왜 나와? 그럼 이때까지 나한테 한 얘기는 다 뭔데?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대했는데 내가 지금 김이 다 빠지잖아. 아니 그걸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나도 옥순한테 갈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갔지 않을까? 근데 상철한테는 뭐 영자를 위해서 1대1 딜트 해본다느니 그러면 이제 상철도 기대를 하겠죠. 육각 때 나온 내용이죠. 영자를 위해서라도 1대1 딜트 해본다고? 그러면 옥순이 나한테도 혹시 쓸 수 있는 건가? 라고 기대를 하겠죠. 물론 상철도 한편은 알 거예요.
영수가 1순위이기 때문에 영수한테 쓰면 썼지 나한테는 안 쓸 거란 걸 알고 있지만 근데 옥순이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니까 괜한 희망을 이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즉 옥순을 어떻게든 옹호하면 어떤 그런 과거에 굉장히 불쾌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자들한테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죠. 옥순의 그렇게 과정을 이해하는 것과 그 결과를 책임지는 건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여기 나오면 안 됐어야 한다. 예.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듬거나 아니면 좀 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각오하고 감내하고 여기 나왔다 라고 하는 거나 그래서 제가 과정 책임하고 결과 책임을 계속 분리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 옥순의 과정을 정말로 좋게 해서 우리가 얘기한다 할더라도 성인인 이상 옥순의 그 결과는 옥순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그 상처를 지금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니까 기대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 슈대는 나를 고르겠지라고 하고 있고 우리 광수한테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야 자상하면 광수가 영수를 당연히 이기죠. 영수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면 당연히 광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나한테 좀 기회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혹시라도 열심히 하면은 영수를 엎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착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이미 옥수는 마음 보니까 다 끝났는데 누구를 최종 선택할지가 다 끝났는데 그럼 이제 마음의 결정이 났으면 빨리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 알아보거나 아니면 이제 포기하고 깔끔하게 나가서 에이 기분은 안 좋지만 뭐 옥수님 명확하게 거절했으니까 이번 나는 솔로는 조졌고 뭐 사기에 나오던가 아니면 뭐 밖에 나가서 알아보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저라도 기회를 주는 거야 많은 거야 아리까리일 것 같아요. 그래도 못 먹어도 고호를 외칠 확률이 높겠죠. 남자들이 아쉬우니까 뭔가 찝찝하니까 여기 와서 포기하기는 좀 그래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화법이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꼭 요거를 이제 꼭 같이 이제 견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순의 이런 행동이 저번 동영상을 통해서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는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를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하면 책임을 당연히 다 옥순이 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는 솔로의 특징이에요. 다른 프로그램도 그렇고 내가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게 결코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옥수는 자꾸 그걸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 영수와 내가 잘 되고 있다는 거를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고 연애를 하기 전까지는 숨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그 과정을 다 옆에서 지켜보지 않습니까? 이 여토크 남토크가 이제 개장이 딱 되면서 소문이 쫙쫙 난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단순히 이건 이제 연예인이 아니에요. 나는 솔로가 대형 프로그램이면서 여기까지 살아남는 데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관계의 근원적인 부분을 잘 캐치를 해가지고 뛰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 생활하거나 대학교도 비롯해서 좀 젊으신 분들은 이제 대학생일 텐데 다 뭡니까? 내 행동 하나가 여파가 끼쳐요.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그거를 아직도 계산을 안 하고 있다 한다면 비록 이제 간호사니까 전문직이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이제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릴 것처럼 의사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여기서는 순수하게 관계적인 부분에서 결판이 나는 것이고 왜 우리 이야기 영수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이유가 뭐다? 몇 수 위였거든요. 우리 이야기 영수 그죠? 이런 느낌이에요. 영수가 뭐 전문직이냐 아니잖아요. 뭐 진짜 명문대를 나갔고 뭐 박사냐 그것도 아니고요. 사업가예요. 사업가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 세상인 거야. 이 사람도 살아남기 위해서 말로 얼마나 많이 구워 삶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실패를 했고 얼마나 많이 난 A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준 척하면서 B라고 하고 통수치고 딴 사람이랑 계약하는 걸 눈앞에서 정말 많이 겪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 부분을 극도로 단련을 시킬 수밖에 없고 우리 옥순처럼 애매모호하게 하겠다가 그럼 이제 상대편 거래처가 조용히 듣고 딴 사람한테 거래를 틀어버리는 일들이 되게 많이 겪었겠죠. 즉 훨씬 더 관계 진행이라든가 더 이상 우리가 학창시절에서 발휘했던 그 능력만으로는 설명되지가 않고 오로지 개인의 어떤 원맨쇼로 혼자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했던 그 경험이 압도적으로 추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 영수가 이제 그 당시에도 다 휘어잡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기 나가고 주변 사람들 이제 뿅가게 하는 그 특유의 화술 이야기 나누는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오직 옥순의 이런 부분들이 리스키하다는 겁니다. 옥순은 그냥 단순히 나 얘기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걸 영호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당연히 얘기하겠죠. 얘기해보니까 오늘 휴대 정해졌다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즉 말 한마디가 이 소문이 쫙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후반부에 영수가 광수한테 너 휴대 옥순이 영수한테 쓴다는데요?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서부터 결정이 나는 거예요. 휴대의 의미는 1순위를 정하는 거다. 휴대를 영수랑 한다? 영수랑 1순위다. 근데 막상 가가지고 광수랑 대화를 해보니까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거야. 그냥 솔직하게 영수가 1순위를 한다면 광수도 기분이 들었겠지만 여기서 이제 빠그라질 텐데 또 빼버리니까 그럼 내가 1순위라는 거야? 아니면 충분히 내가 이걸 엎을 수 있다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휴대를 나한테 쓴다는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쓴다는 거야? 아리까리하죠? 이거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 부분은 저도 공통적으로 여러분들과 그 다수의 지금 의견과 똑같이 비판하는 부분이긴 해요.
비록 우리가 옥순이 욕을 먹으면 이거 약간 조금 힘들어질까봐 저도 어느 정도는 좀 옹호하는 의견을 내긴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한다니까, 관계. 내가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고 없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관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온 그 순간부터 말이죠. 그리고 여기 나왔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밖에 나서도 다른 남성들과 연애를 하고 그럴 때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후에 옥순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을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을 붙이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를 것 같아요. 자, 디테일하게 살을 붙이잖아요. 어떻게 붙이냐? 나는 슈퍼데이트는 못 딸 것 같아서 그분한테 열심히 따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뭡니까? 나는 그 사람과 극도로 열심히 휴대를 하고 싶다는 말이겠죠? 그럼 이제 이건 영호가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당연히. 야, 영수랑 그냥 한번 해보겠다가 아니라 영수가 꼭 휴대를 따기를 원할 정도로 강렬하게 지금 옥수는 영수에게 푹 빠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모든 남자들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기대에 상황 판단에 영향을 미칠 거란 말입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옥수는 이제 물 건너갔네. 근데 광수는 그 이후에도 물론 이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영수가 좋아해라면서 어떻게든 물고 들여주려고 하는데, 근데 요 부분 좀 광수가 너무 밀어붙였어요. 저라도 옥순이라도 애매모호하게 말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잘못 얘기하다가는 더 밀어붙이면 나도 이제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게 싫어서 옥순도 애매모호하게 얘기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죠. 이거는 관계에 오히려 좋지가 않다. 당장은 모면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광수로부터 싫은 소리 듣는 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싫은 소리를 감수해야 된다. 그 싫은 소리 듣기 싫을 거면 여기 나오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출연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하길 바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영수 자기 마음에 대해서 이제 풀죠. 그러니까 영호는 이런 건 똑바라요. 그냥 명확하게 난 영숙이다 라고 딱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영호가 딱 똑부러지게 얘기하죠. 오해 살 행동을 난 하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한테. 나는 영숙이 1순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등 확실히 좀 영호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약간 민중이 지팡이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짭새의 의심 행동에서 지금 민중이 지팡이로 갔어요. 네, 똑부러지게 딱 얘기를 하니까 옥순도 이제 마음 정리가 명확하게 되고 영호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식아재가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영식이랑 이제 순자랑 처음에 첫인상을 했다가 나이 대입 쳐가지고 이제 뺀찌를 먹고 갈 데가 없는 영식인데요. 자, 영식이 물어보죠. 순자님은 이제 몇 명이냐? 순자는 똑부러지죠. 온리 원이다. 자, 왜 순자가 온리 원이라고 얘기했는지,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에서 푼 바가 있습니다. 순자는 지금 여기서 이 방송에 나가고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먹고 간 거예요. 지금 백합씨처럼, 민박 13기 백합씨처럼 말이죠. 거의 요 정도 포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순자는 지금 이제 온리 원이라는 이미지 다 먹고 들어갔죠. 나는 한 사람만 집중하는 스타일이다라고 했고, 자, 두 번째로 간접적으로 저번에 영철한테도 혹시라도 네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면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로 옥순에게 집중해라 말 함으로써 똑부러진 이미도 챙겨가고, 지금 3화 때인가 4화 때 영수와 순자의 데이트에서 이때 뭐 순자가 나에게 훨씬 더 빠진 것 같다는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지금 백치미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막 들렸는데, 제가 유일하게 거의 아니라고 했죠. 자, 그리고 실제로도 어떻습니까? 순자는 하는 행동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연결을 통해서 굉장히 자기가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겨가고 있어요. 똑부러지게. 그렇다고 해서 남들에게 막 뭐라 하거나 남들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포지션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영식 앞에서도 나는 영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등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이거는 하나의 효과인 거죠. 영수가 1순위라는 말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나는 다른 남자들과 더 이상 교류하고 싶지 않다는 말로 들리기도 하고, 또 다른 남자들과 이제 친구 관계로서 원만하게 끌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괜히 두 사람 세 사람 얘기했다 엎어지면 그 두 사람 세 사람과 사이가 틀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순자는 이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고, 그래서 후련하게 아마 이 프로그램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후의 승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결혼 커플도 있긴 한데 그 결혼 커플하고 요 순자님이 저는 이제 승자라고 보고 있고, 솔직히 말하면 저 결혼 커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고백합니다. 진짜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제 영자 상철인 것 같고, 이유는 이제 영자가 꽉 붙들고 늘어지고, 두 번째는 영호 영숙 정도 느낌? 근데 영숙의 태도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나갈 것 같은 느낌도 좀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영철 정숙인데, 근데 아무리 봐도 이 7화 때 기준으로 두 사람이 진짜 잘 될 것 같다, 뿅 반했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서로 괜찮네까지만 확보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솔로 내에서는 힘들고 그 이후에 이제 관계를 따로 만들어 나갈 기반이 된 거지, 제가 거기까지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의 사생활 다 추적해가지고 뭐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만 영철과 정숙이 서로에 대해서 괜찮게 보고 있다는 것까지는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굳이 영철 정숙을 제가 세 번째, 현재 여론은 영철 정숙이 대세인데 굳이 제가 세 번째라 놓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정신분석 매니아는 봤을 때 뭔가 두 사람이 관계를 시작할 만한 뭔가는 나오지 않았다. 근데 28기 정숙 상철처럼 잘 낼 수 있는 기반은 확실히 마련이 되었다. 그냥 둘이 친구 먹읍시다, 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요 커플에 좀 가까워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최후의 승자가 순자랑 이제 결혼 커플이라고 보고 있고요. 왠지 느낌이 모르겠습니다. 네, 계속 보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영식은 이제 순자의 마음을 파악을 했고,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들이대려고 했겠죠.
딱 보니까 이제 들어가면 이제 또 개 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살짝 빠져주는 영식의 모습을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숙하고 우리 상철하고 약간 이제 환승연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나오고 있는 그걸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이제 접시를 현숙하고 상철하고 만들고 있죠. 약간 지금 나는 솔로도 위감을 이제 조금씩 느낀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야 우리가 먼저요, 우리가 1위요 이러고 있다가 계속해서 지금 다른 프로그램들이 나는 솔로의 그런 장점들을 흡수해갖고 더 치고 들어가니까 약간 좀 나는 솔로도 그들의 플랫폼을 좀 배울 수 있는 건 배우고 흡수할 건 흡수하는 좀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요거는 약간의 뭐 예능이나 이런 데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돈 얼마 이제 쥐어주고 일주일 동안 뭐 살게 하기, 그 플랫폼을 좀 성공적으로 잘 흡수를 했는데, 근데 아직은 나는 솔로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미 이거는 하나의 이제 형식으로 굳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식을 바꾸면 나는 솔로가 아니게 돼요. 가령 나는 솔로 같은 경우는 첫 바따로 등장인물이 차에서 내리죠. 그래서 의자에 앉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첫인상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고함 지르는 씬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랜덤 데이트하고나 뭐 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면 나는 솔로가 아니에요. 자동차에서 내리는 장면 없앱시다? 나는 솔로가 맞나? 맹숭맹숭하죠. 두 번째로 이거 안 없애고 그 다음에 인터뷰하는 장면 없앤다 해봅시다? 나는 솔로가 아닌데? 왜냐면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어떤 신상을 나중에 까는데, 나는 솔로는 먼저 까가지고 캐릭터성을 다 바꾸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바꾼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밖에 못 바꿔. 근데 이 형식에 대해서 은연중에 재미는 있지만 더 이상으로 확장할 공간이 없어요. 그게 나는 솔로의 지금 딜레마예요. 이 역할을 사실 이 나는 솔로에서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계 때 저는 실험을 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사계 때 굉장히 격정적이고 굉장히 파워풀하고 굉장히 이 보조피나 이런 사람들이 한 게 참여하니까 젊은 트렌드에 맞게 다 그냥 다 어그러뜨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계에서 살아남은 것들을 다시 나는 솔로에서 흡수해가지고 원래의 브랜드를 좀 살리는 거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뭐 이거 최종적인 판단은 제작진이 알아서 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좀 나는 솔로가 좀 형식이 많이 굳어있고 조금 이렇게 제한적으로나마 돈 갖고 10,000원 주고 이제 그림 만들기 하세요, 뭐 이거 하세요, 그 돈 갖고 알아서 데이트하세요라고 하는 시도는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현숙하고 상처는 그릇이나 열심히 만들고 뭐 잘 될 것 같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숙하고 우리 영수하고 이제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 영숙이 차에서 딱 돌직구를 박아버리죠. 자 무슨 돌직구? 나는 데이트를 한다면 영철이랑 하겠습니다. 이거는 영수가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수도 눈치 까고 남매 모드로 들어가서, 근데 왜 속마음은 영철님이야, 그 내면 알고 싶어? 라고 딱 얘기를 하면서 약간 영수가 조금은 우리 이야기 영수가 하긴 해요. 이 말을 딱 던지면서 카메라를 딱 봐주는 우리 영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카메라를 볼까요? 이 말을 던지면서 판단을 하는 거겠죠? 제가 영수라면 영철이 왜 마음에 드는지 파악을 하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엄지를 계산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수가 약간은 지금 이야기 영수 혹은 이때까지 약간 문어발을 했던 그 사람들의 전례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닐까 좀 의심하는 지점이기도 했고, 예전에 동영상에서도 영수의 그런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수 같아도 저번에 그 말 했죠.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나요? 라고 했고, 옥수는 1순위나 하지만 5.5 대 4.5라는 얘기를 딱 듣고 삐져가지고 순자한테 가고 네, 상당히 그도 지금 리스키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영철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철이 1위라는 뜻은 아니다. 무슨 말이지? 영철님이 조금 더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달까? 그러니까 약간 영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처음에 인터뷰할 때도 영수님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는 이제 18기 영신님께 끌립니다라고 하는 등 이 영수님이 이미 어느 정도 자기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고 있거든요. 끌리는 스타일이. 근데 또 영수랑 데이트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철님이 조금 더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달까? 그럼 뭐 어쩌라. 18기 영신처럼 이제 떡대를 원한던가 뭐 그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왜 또 영호 칭찬을 막 해요. 뭐 영호는 잘생겼고 몸도 좋고 보면 볼수록 잘생겼다. 나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 모두에게 마음을 준다는 거는요, 두 사람 모두를 선택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약간 지금 25기 옥순의 느낌이 나거든요. 자 우리 25기 옥순도 본방 때, 사계 말고 본방 때요, 광수랑 지금 이제 결혼하신 영호 양옆에 다 끼고 밖에 나가서 마저 만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약간 꼬름합니다. 지금 영숙도 좀 그런 느낌을 풍기고 있어요. 자 이후에 이제 두 사람은 식사를 하게 되는데, 자 식사를 하면서 이제 영숙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 철임이야 자상해 보여서 영숙님 선택이 많았다. 이제 이건 회고죠. 왜냐면 영숙도 한때는 영수를 이제 고려를 했었으니까. 이후에 이제 두 사람이 거의 남매 케미로 얘기를 하면서 영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호님이랑 소비했으면 더 설렜겠다라고 인터뷰를 딱 해버리는데,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데이트는 원래 영철이랑 하고 싶다 이러고, 인터뷰 때는 영호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두 사람을 섞을 때 잘 될 수가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양손에 금을 딱 쥐어지고 이제 두 금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는 게 영숙이 입장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7화 때 8화 때까지 이렇게 질질 끄는데 한 사람은 선택할 수가 있을까? 애매하긴 합니다. 물론 지금 밖에 나와서까지 매달릴 사람은 영호 같긴 해요. 그렇게 해서 영호가 붙들고 늘어지면은 뭐 충분히 잘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영숙이 마음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후에 하나둘씩 데이트에서 돌아오게 되고 복귀를 하는 장면이 나온 후에 남자들이 모여갖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영호는 영수랑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영수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남미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굉장히 기뻐하는 영호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광수가 나오게 되죠. 자, 광수는 바로 영호한테 가가지고 옥순에 대해서 묻는데 그때 이제 영수가 딱 면상에다가 박아버리죠. 휴대는 영수한테 쓴다고 한다. 끝났죠.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광수가 생각하는 게 맞아. 근데 이후에 옥순이랑 만날 때 또 옥순이 이상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또 광수도 그런 옥순에 대해서 태도가 내가 정말로 노력해서 옥순의 마음을 돌리고 싶다 그런 것도 아니고 왜 내가 데이트를 잘했는데 왜 걔요라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영호의 그 말에 일부만 지금 받아먹고 있죠. 지금 이 당시에 광수는 영수님 데이트 때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다면서요. 이 말을 딱 듣고 아 내가 다정한 모습을 덜 보여가지고 지금 이런 거보다라고 상황을 좀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요. 왜 엉뚱하게 해석하냐.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광수도 어느 정도 귀책 사유가 있고 옥순도 귀책 사유가 있지만 정말 그나마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악센트를 주자면 이거는 광수의 잘못이 더 큰 거예요. 왜냐? 왜 대화를 안 했어? 왜 데이트했다는 것만으로 왜 안심했어? 왜 옥순이 어떤 사람인지 왜 파악을 안 했어? 라는 부분에서 광수에게 조금 더 책임의 방점이 찍힌다는 겁니다. 옥순이 그러므로 면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옥순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왜 몰랐어? 마치 나는 솔로 27기 때 우리 영숙님이 약간 이제 모 유튜버분이랑 이제 한따까리 했죠. 그리고 그 한따까리 하는 원인은 분명히 이 아재의 원인도 있습니다. 27기 영수가 태도가 조금 꼬름했어요. 영수가 데이트를 할 때도 후루 짭짭 뭐 맛있는 것만 막 먹고 오히려 영수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왜 선택했냐고. 정숙이랑 잘 안 되니까 이제처럼 자기 감정 잘 조절 못하고 막장의 모습을 보니까 당연히 영숙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그때 제가 이 당시에 영숙 사건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왜 거기가 사지라는 걸 알면서 걸어 들어가? 충분히 파악을 했잖아. 물론 그 이후에도 더 이상 영숙은 영수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숙도 한번 데이고 한 거죠. 지금 같은 입장인 거예요. 이제는 광수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대답을 들었으면 간접적으로라도 이제는 휴대를 영수한테 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아니면 알면서 내가 옥순의 마음을 되돌리겠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든가 해야 되는데 광수는 당연히 내가 1순위인데 왜 나를 1순위 대접을 안 하냐는 식으로 나랑 데이트를 더 잘했는데 왜 나한테 휴대를 안 쓰고 영수한테 씁니까? 라고 따지듯이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이 전장에 들어가야지 전후 상황 파악 안 하고 내가 갖고 있던 옛날 10년 전에 적군의 군대에 대한 정보만 들고 가니까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지. 당연히 잘 안 될 수밖에 없지. 옥순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했나? 옥순과 내가 정말 잘 맞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했나? 두 사람의 케미가 정말 잘 맞다고 확신을 하나? 그리고 이후에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그 연애 후에 어떻게 관계를 끌어나갈지 생각을 해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광수는 다 X거든요. 체크 하나도 안 했어. 근데 무슨 어떻게 옥순이 날 좋아하고 옥순과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내야 할지에 대한 이 청사진? 설계도 자체가 하나도 없는데 옥순이 당연히 설득이 안 되지. 그래서 이때는요. 옥순이 지금 어장을 한다고 치더라도 꽉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는 뭔가를 들이밀어야 한다니까요. 자, 이거 약간 다른 프로그램이 한데 환승연애 포에 그 승용 아저씨가 이런 걸 되게 잘해요. 자기가 좋아하고 있는 이 현지 씨한테 청사진을 들이밀어요. 너 결혼해야 되잖아. 너 결혼 생각 있지? 너 지금 맹구랑 유식이랑 너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나는 의사야. 나 백화점 V 앞에 만들어줄 수 있었다라고 이제 딜을 딱 치거든요. 물론 그 딜이 오히려 현지한테는 마이너스긴 한데 솔직히 누가 이런 말 듣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 승용은 딜을 쳐요. 청사진을 어쨌든 들이밀었어. 그 청사진이 조금 내용이 많이 불량하긴 했는데 말이죠. 광수는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없다니까? 그냥 가가지고 옥순이 좋아해 내가 좋아해 지금 뭐 어린아이들 쎄쎄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들 보면은 네가 좋아 내가 좋아 쟤는 날 더 좋아하니 딱 그 수준이잖아요. 지금 딱 그 수준이 지금 멈춰있는 거야. 그리고 관계가 잘 될 수가 없지.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우리 광수 아재 영수로부터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딱 듣고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데이트할 때 3자 데이트할 때 옥순이 분명히 나를 보면서 은근히 영수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걸 간접적으로 티를 냈는데 뭐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자기의 생각과 지금 틀려. 왜 그러냐? 정보 업데이트가 너무 늦어서 그래요. 이때는 이때고 그 이후에도 혹시라도 변한 게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쫑심 세우느라고 옥순과 전혀 대화를 안 하고 아이 뭐 영수가 넘어갈 것 같아 라고 자만했다가 지금 훅 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호랑이도 사냥을 할 때는 토끼를 잡을 때는 최선을 다하는데 자, 우리 광수 아재 너무 오만했고 제가 왜 오만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번 동영상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광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딱 멈춰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막상 이제 옥순까지 욕심을 내려고 하니까 실제로 잘 내려고 하니까 당연히 잘 되겠습니까? 빠그러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옥순에 대해서 이제 잠깐 후일담이 나와요. 옥순이 실제로는 광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열심히 이제 술판 앞에서 자기 마음을 열심히 까발렸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 옥순의 이 장면을 굉장히 특이하게 본 이유가 뭐냐면요. 영숙이 반응이 맞아요. 그 당시에 영숙도 자기를 앞에 두고 뭐 영호가 영철이 자기 마음을 막 까발렸을 때 이런 얘기 나한테 좀 나 옆에서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옥수는 자꾸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자기 마음을 막 까발려요. 이런 말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할지 모르지만 잘 보면 영호와 영철이 영수가 앞에서 자기 마음을 까발리게 만든 게 이 옥순이 역할이 되게 커요.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 당시에도 영호?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영호님 마음속에 영숙이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거를 다른 사람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5화 때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 모두가 자기의 마음을 이제 까고 있는 기이한 광경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되게 특이한 광경이고 그때 그 주동자는 냉정하게 말하면 옥순이에요. 반대로 옥순이 여기서 나이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연상 작가는 아니더라도 옥순이 그래도 언니로서 아 우리 좀 그런 얘기는 각자 따로 합시다라고 했으면 분위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 옥순이 먼저 나서갖고 자꾸 캐버리니까 정수도 같이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거고 옥순이 이래 버리니까 무슨 뭐 인민재판도 아니고 자비판 시간도 아니고 영수도 5.5 대 4.5라는 말을 모두가 듣고 있는 앞에서 들어야 되고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옥순의 행동에 대해서 어쩌면 옥순은 최대한 안전할 때 자기 마음을 까는 습성이 있는 게 아닐까. 약간은 조금 이제 막내딸 같은 느낌으로 접근하는 느낌도 들긴 하지만 자 그건 그거고 어쨌든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봐라라고 영호에게 얘기한다거나 영철에 대해서 또 묻는다거나 그런 행동하는 거는 조금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보면 되게 특이해요. 자 어쨌든 이제 이 후일담이 끝나고 다시 우리 영호랑 이제 광수랑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대화를 하고 나서 부드러운 외에 다른 매력도 보여줘라고 영호가 좀 이제 조언을 하기도 하고 영호가 약간 좀 잘했어요. 여기서 옥순이 대놓고 말하기 좀 미묘한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줬어. 광수는 이상하게 됐죠. 그러면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아 내가 뭘 놓쳤지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옥순한테 가가지고 영수가 그렇게 좋아요? 뭐 이러고 앉아있어. 따지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왜 내가 A뿔이 아닌가요? 라고 지금 항의하는 건가? 자 그래서 우리 광수 영철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이제 다 넘어버렸죠. 옥순이라는 사람 내가 잘못 본 거네. 자 이 말은 뭡니까? 그럼 옥순을 좋아하고 했던 옥순이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던 자기 인식도 이제 부정을 하는 거죠. 자기 안목도 물론 똥촉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자 여기서부터 광수는 굉장히 속된 말로 이제 찌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깽판을 치는 거죠. 실제로도 옥순을 만나서 깽판을 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광수는 잘 보면 옥순에게 내가 제일 좋았죠. 데이트를 내가 제일 잘했죠. 라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좀 강요하는 경향이 있어요. 함께 이 50대 50으로 맞춰라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바라고 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 여자 네트워크를 다 열어갖고 옥순이나 영숙이랑 이제 서로 열심히 정보를 교환하고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옆에서 정숙도 열심히 이제 주워듣고 있죠. 자, 그리고 옆에 있던 정숙으로부터 영철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딱 듣고 이제 표정이 상당히 이제 고민이 많아진 영숙의 모습도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장면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결혼을 할 것 같다. 정숙이랑 영철이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좋은 기반을 잘 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쁘지 않게 보고 있군요, 각자. 자, 이후에 이제 전설의 그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옥순과 광수가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자, 우리 29기 광수 전설의 그 말을 다 던져버리죠. 어제 갔다 와서 어땠어? 자, 이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자, 우리 척키 광수 아재가 했던 그 바로 행동이죠. 자, 우리 현숙이 영식 아재랑 현숙이랑 데이트를 갔다 오니까 어땠어? 걔 어땠어? 내가 더 좋았지? 내가 더 좋았지? 하면서 본방 내내 현숙이를 물고 늘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느낌이에요. 29기 광수가 하고 있는 게 우리 척키 아재랑 하는 거랑 또 완전 똑같다니까? 어땠어? 어디 갔다 와서 재밌었어? 자, 이후에 이제 옥수는 영수와 광수에게 느낀 장점을 하나씩 공평하게 얘기를 해주죠. 자, 그 순간 이제 우리 광수가 입술을 삐죽 내밉니다. 입술을 삐죽 내미는 광수의 모습을 이 말을 딱 듣고 공평하게 장점을 얘기하는 모습을 듣고 입술을 내미고 있는 광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광수 자, 말도 안 되는 말을 던지고 있죠. 솔직히 어제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옥순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남자랑 데이트를 했어. 데이트했는데 그 남자가 나한테 아니면 여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솔직히 어제 좀 걔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라고 한다면 내가 평가자가 된 거잖아요. 무슨 뭐 데이트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서로 마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광수는 왜 나의 A뿔 안 줘요?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과 연애를 어떻게 해?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던데. 옥순도 진짜 애매모호하게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광수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옥순이 또 애매하죠. 웃겼어요. 그냥 너무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라고 하니까 광수가 이제 정색을 딱 때리면서 야 좋게 보였구나 라고 말을 또 바꾸죠. 그러자 옥순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초반에 살짝 부담스럽게 돼서 영순이도 물어봤대요. 애매해요. 진짜 내가 광수 입장이라도 옥수는 은근히 나를 좋아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해는 가. 그럼 여기서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휴대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광수도 휴대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더 다정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아니 무슨 뭐 지금 뭐 A뿔 교수님한테 지금 A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결이 달라요. 영수님은 못 따라가요 라고 얘기하는 옥순도 그렇고 뭔가 이거는 뭔가 이상해. 당연히 광수 입장에서도 제가 혹시 자주 아는 게 별로 안 좋았나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솔직하게 여기서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옥순이 반반 이렇게 후라이드만 양념반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긴 하지만 나는 좀 영수가 좀 마음에 든다라고 한다거나, 영수가 또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1순위는 영수라든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옥순도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광수가 대답이 정해져 있는 말을 해요. 내가 더 다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더 재밌지 않았어요? 영수 별로지 않았어요? 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라고 하는 순간 광수가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옥순도 어쩔 수 없이 그 흐름에 따라가는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을 내가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 대화, 기이한 두 대화 화법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서로 속마음은 A인데 B라고 얘기 둘 다 애매모호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조금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쩌면 옥순이 옛날에 한때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약간 굉장히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네네네 하고 따라가지고 뒤에 가서는 그래도 난 영수야라고 하는 이 갈릴레오 갈릴리식 화법을 구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선 내가 살아야 돼. 우선 내가 혹시 도요타 플랜을 맞으면 이제 두드려 맞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보니까 광수의 화법도 애매하고 옥순의 화법도 참 이상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어상도 있고 어떻게든 광수를 기분 나쁘지 않게 어떻게든 진정시키려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옥순의 태도에 의해서 광수는 점점 더 자기 생각에 이제 확신을 갖고 덤벼들게 됩니다. 내가 아까 분명히 더 다정하지 않았어요 라고 했을 때 옥순이 다정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옥순은 나랑 잘 되고 싶어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문제는 그 잘 된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더 가까이 하고 더 서로에 대해서 진심을 얘기하고 친밀감을 느끼고 장난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면 뭔가 위화감을 느끼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광수는 여기서 더 이상 판단을 못해요. 더 판단을 하지 않아. 왜냐면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연애를 해보지 않았거나 늘 어떤 20대의 그런 연애의 형식을 갖춘, 틀을 갖춘 그런 연애만 해봤거나, 그렇기 때문에 광수는 다르게 생각을 못하고 있고 옥순의 말만 듣고 이거는 나랑 옥순이랑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광수가 그 이후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제 데이트 내가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왜? 라고 이제 옥순이 물어봐요. 무슨 말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옥순이 순간적으로 이제 눈이 커지거든요. 그 다음에 신체 언어상으로 봤을 때 옥순이 처음에 눈이 커져요. 그 말을 딱 듣고 네? 하면서 눈이 커지거든요. 특유의 이제 동태눈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표정이 나오냐면 하면서 굉장히 머뭇거리는 표정으로 바뀌어요. 이 표정이었다가 이 표정으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야. 뭐 광수가 말 설명을 애매하게 하니까 네네네 뭐 그게 무슨 말이지? 하다가 광수가 그때 그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아닌데 나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오히려 영수 놀리기, 영수 놀려먹기였는데 지금 광수가 착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정을 보면서 제가 약간은 이번엔 요 대화 장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요 장면, 요 순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옥순이 어쨌든 1순위가 영수고 바뀔 생각이 없다는 걸 확신이 들어요. 그게 아닌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지금 광수가 그걸 듣고 내가 광수를 더 좋아한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구나라는 표정이었거든요. 하면서 말이죠. 근데 옥순이 그 이후에 거절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근데 제가 어쨌든 그 이성을 볼 때 자상함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하나만 보는 건 아니니까 계속해서 옥순은요 자기 메시지를 2중 3중으로 숨겨요. 그러니까 광수가 못 알아먹는 게 당연하지. 저라도 못 알아먹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뉘앙스가 보니까 그래. 이때까지 광수는 자기를 자상함으로 포장을 하긴 했지만 옥수는 앞에 했던 그 네네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장면이 그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대해서 광수가 좀 눈치를 챘어야 돼요. 왜 갑자기 나랑 옥순이랑 잘 되고 있고 그때 그 데이트 장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옥수는 갑자기 대화가 바뀌는 거지? 미묘하게 이거 밀어내는 거 아닌가라고 광수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광수가 이번에 놓친 거예요. 하나만 보는 건 아니다. 다른 걸 난 본다. 그 말을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옥순이 말을 너무 꽈한 거야. 그러니까 광수가 못 알아먹지. 그러니까 광수가 엉뚱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옥순이 다른 거를 보고 있는 거구나. 자상함 외에 어떤 가치를 보고 있는지를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광수는 그러지 않고 근데 영수님은 개인 대화를 야근야근 많이 했잖아요. 대화에서 파악되는 게 있잖아요. 꼭 나가지 않더라고 해서 엉뚱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 자상함 외에 다른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광수는 영수와 자기를 비교해달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옥수는 광수랑 영수랑 비교해서 영수가 더 낫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영수가 제공해주기 때문이지, 영수에 대해서 파악이 덜 됐고 광수에 대해서 파악을 덜 했기 때문에 광수를 선택한 게 선택을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광수가 자기 식대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수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1대1로 나가서 알아보는 거랑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난 나갑니다. 굳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나는 뭐 그런 이유로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1시간 정도라도 깊은 대화를 하겠죠 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애매모호하고 이거 진짜 어장 아닌가 싶은 정도의 얘기를 던짐으로써 광수가 자기의 특정한 부분을 이제 짚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논점을 흐리는 거거든요. 나랑 영수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겁니다. 광수는 그냥 안심하세요 라고 하고 있지만
자, 이런 애매모호한 화법을 통해서 욕을 오지게 먹었던 사람이 있죠. 정수기죠. 휴대를 할 때는 당시에 광수랑 영수랑 나가놓고 그래놓고 휴대에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야. 두 사람 모두가 소중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놓고는 팔았대. 영수랑 잘 돼갖고 영수를 또 최선 선택해서 영수랑 나가지 않습니까? 욕 오지게 먹었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 당시에 영철도 이제 확 빡이 쳐가지고 옆담화 앞담화 뒷담화 다 시전하지 않았습니까? 나랑 정수랑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정수기 그 당시 그린쇼로 통수를 쳤더라. 그럼 나를 한 번도 선택하지도 않고 휴대만 내림냄 나가가지고 맛있는 것만 먹고 뭐 하는 거냐.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제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광수는 또 기대를 한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나갔으니까 다시 옥순이 나랑 대화를 하고 있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만큼 내가 1순위가 아닐까? 라고 기대를 했는데 교통선생님께 자기를 안 고르고 영수를 고르면 진짜 광수 입장에서는 미치고 날뛰는 입장이긴 해요. 물론 한편은 이거는 광수가 옥순이 어떤 사람인지를 미리 파악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만 계속 머리를 굴리고 정말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왜 상철은 중간에 옥순이랑 대화를 나서 형님, 광수 형님요 지금 내가 옥순이랑 방금 대화를 갔다 왔는데 형님 지금 옥순이랑 나랑 같이 하는데요? 그럼 형님이 2순위라는 건데 2순위 아니면 3순위예요. 왜냐면 나랑 같다는 얘기는 옥순의 말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3순위 나랑 형이랑 같다는 거는 2순위랑 3순위랑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라고 분명히 이 광수가 들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이걸 엎어나갈지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영수가 별로네, 왜 영수랑 나가네, 나랑 데이트를 잘하지 않니,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옥순도 이제는 얘랑 이제 대화가 안 되겠구나라고 애미모호하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도저히 사회에 나가서 좀 진짜 약간 좀 되게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을 만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되게 젊은 청년이었는데 몸을 확 들이대면서 뭔가 핸드폰을 뭔가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해요. 저거 하면서 미국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러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얘기해봅시다. 그렇게 해도 똑같은 얘기를 다시 돌아가 처음으로. 그런 느낌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옥수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얘는 영수를 험담하는 걸 내 입으로부터 듣고 싶어하고 데이트를 내가 잘했다는 걸 듣고 싶어하는 거라. 그러면 듣고 싶은 말만 해주고 잘라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맞는 예서이고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속마음이 1순위가 영수고 나는 바뀔 것 같다는 것도 얘기를 하는 것도 맞기도 하고요. 정말 이게 복잡다단한 게 관계가 얽혀 있어가지고 저도 이걸 하나하나 해체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옥수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1시간 정도라도 깊은 대화를 해야겠죠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제 광수가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옥수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상함 외에 나는 다른 가치를 보고 있다. 광수는 거기서 그렇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그 가치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 근데 광수는 그런 얘기를 하죠. 영수님을 그나마 알아봐야지 이런 건 없는 거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옥수는 더 이상 대화를 할 이유를 못 느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광수가 또 그렇게 말 던지죠. 영수님이 그렇게 좋아요. 그때 이 옥수의 표정이 정말 볼만하거든요. 네, 이 표정이에요. 기가 막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어떻게 얘를 내가 달래야 되지? 거의 그 정도 표정을 딱 지었거든요. 그래서 옥수는 약간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광수랑은 얘기가 안 통한다. 그래서 옥순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좋은 게 아니고 안 알아봤으니까. 제 느낌은 여기서 영수가 더 좋아요, 영수가 더 마음에 들어요를 차마 여자인 내 입으로 말할 순 없어. 그런 부분도 있고, 말해봤자 얘는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장이나 의심할 만큼 혹시 모르니까 스페어로 남겨주자. 그런 의도도 있고, 동시에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옥수는 대화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수가 인터뷰 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조급해하면 망친다. 왜냐? 어쨌든 옥순이 어쩔 수 없지만 영수랑 또 대화를 해보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영수가 확정인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뭔가 밀기에는 충분히 내가 저번 시간이 많이 밀었어. 애매모호하니까 기다리는 전략밖에 못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7화가 정리가 됩니다. 확실히 좀 바람 요소가 많긴 한데 28기 때처럼 이 기승전결이 명확하진 않네요. 또 상철과 정숙이라는 반전도 나오지도 않고, 결혼 커플이라고 해서 어떻게든 이 제작진들이 반전을 만들게 했는데 지금 시청자분들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결혼하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지. 정말 누굴까? 왜? 라고 하는 궁금증이 좀 덜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이제 연상연하 특집을 안 할 것 같긴 해요. 누난 내게 여자애도 지금 마지막 그 화를 앞두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화력이 세지도 않고, 저도 좀 리뷰를 하다가 잠깐 좀 중단한 상태거든요. 확실히 좀 연상연하 특집이 다른 특집들에 비해서 더 우월한 요소는 아직까지는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일반적인 남녀 관계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여러모로 좀 아쉬운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결혼했으니까 나는 솔로는 이제 성공적으로 커플 하나 또 맺었고, 우린 또 다른 프로그램과 다르게 한 큐 하나 올렸습니다. 또 자랑할 거리가 생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7화를 후반부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댓글들 늘 감사히 읽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8화 모두 행복한 기분으로 보시고 앞으로도
즐거운 나날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동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